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네,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섹션인데요. 이 코너에서는 이제 김정민 명창의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보니까 이제 앞서서 명창을 초등학교 네. 때부터 시작하셨다. 네. 명창의 길을 시작은 네. 이제 초등학교 때라고 하셨는데 어떤 아이셨습니까? 그 당시? 저요? 네. 노래 좋아하고요. 네.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요. 저희 집 앞에 그 마실처럼 네. 동네 어른들, 꼬마들 다 모여 오면요. 네. 제가 딱 나가서 음. 노래 하나 부르고 아. 만담. 맞아. 초등학생이. 그때 당시에 그 장소팔 고춘자 그 뭐 당시에? 이런 분들이 그 유행할 때예요. 그때 그거하고 비슷하게 나가서 만담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끼가 있으셨군요. 네, 그때부터. 네, 네. 방송에 대한. 대단하십니다. 만담을 초등학생이 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그리고 연기하는 거 좋아하고 네 그랬던. 그리고 불쌍한 거 못 보고요. 네. 그래서 그랬던 아이예요. 네. 보면 이제 앞서 잠깐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다가 듣긴 했지만 처음에 노래 좋아하고 네. 뭐 이렇게 얘기 좋아하고 춤 좋아하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가요 네. 아니면 좀 더 그렇다면 이제 성악 이런 거 가르쳐라 라고 이제 부모님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다른 분들이 다 저한테 권했으니까요. 사실 노래 너무 좋아하고 노래 뭐 대회 같은 데 다 상 받고 했었으니까요. 다른 노래를 다들 다 좋아하고 또 다른 분들이 그걸 권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저희 어머니가 국악을 하셨어요. 경기민요를 하셨는데 네. 너무 미인이시다 보니 네.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가 길거리에 다니는 사과장수하고도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집에 꼼짝을 못하게 하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야금 하나를 저한테 선물을 주시면서 가야금 한번 배워보면 어떻겠느냐. 본인의 꿈을 네. 수용한 것을. 네, 그렇죠. 네네. 대리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저한테 가야금을 주셨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가야금을 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소리가. 네. 네네. 아니 무슨 이런 소리가 있지? 해서 시작한 것이 엄마 때문에 아마 다른 분야보다 그걸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는 어머님한테 배웠을 수도 있겠네요. 어머니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네. 뭐 가야금도. 가야금은 아니고. 가야금 아니고. 네네. 그렇군요. 만약 내가 소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소리를 하지 뭐 했을까? 않았다면 노래했을 거예요. 네, 노래를 했을 거다. 네네. 노래하거나 연기하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쪽 방향에서 일을 했겠지만. 네. 꼭 판소리가 아니었어도 할 것이다. 네. 보면 이제 판소리로 세계 무대에 서시고 트로트 음반도 내시고 근데 또 회사도 만드시고. 이건 뭐 회사를 만든 게 아니고요. 네. 저희 대선배님께서 회사를 갖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뭐 알려져 있는 유명한 회사인데 저는 기업하면요 조금은 다소 거짓말하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선배님이 하시는 회사가 정직한 회사인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그 화장품을 선물로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뭐 품질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건 과대 광고가 아니라 정말 화장품이 좋구나. 그래서 이제 대주주가 되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제가 공연 무대에 서면서 이 무대에 있는 화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대표이사가 되면서 화장품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거는 거의 다 이뤄내신 거네요. 거의 이렇다고 봐야죠. 근데 원래 성향이 그러신 건지. 왜냐면 나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판소리도 처음에 그랬지만 판소리도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세계적인 프리마돈나가 되겠다면서 혈서까지 썼었으니까요. 나는 꼭 그래야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떤 거에 별로 타협을 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내가 뭘 해야겠다. 그럼 끝까지 그게 다소 저한테 득이 되지 않더라도 꼭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신 겁니까? 기부 공연. 네.
기부도 많이 하신다더라고요. 아, 기부 공연은요. 사실은 예술가는 가난할 수밖에 없죠. 없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은사님 돌아가신 박기희 선생님께서 정말 그 가난한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은사님이 계세요. 그때 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나도 내가 큰 예술가가 되면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런 기회가 왔고 그래서 나도 그러면 내 공연의 수익금을 많은 그때 당시에 뭐 소아암 아이들이 굉장히 이슈였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자 해서 시작한 것이 기부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고 박송희 명창께서 네. 임종직 전에 따로 한마디 또 하셨다고. 네. 내 소리를 다 줬으니 소리를 줬다. 줬으니 너가 내 소리를 많은 곳에 알려라 라고 하셨어요. 뭐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알리고 열심히 연마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만족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아니면 더 해야 됩니까? 제가 예술가로서 만족이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는 만족은 못할 것 같고요. 만족은 것을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아마 죽을 때까지 공연 무대에 쓰고 나면 요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고 또 연마하게 되고요. 사실은 제가 집에 방음실이 있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이제 방음실은 예를 들면 공연을 위한 소통을 네. 위한 준비였다면 네. 보통 이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네. 뭐 예전에 무슨 서편제라는 네. 영화나 이런 걸 그거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요. 예를 들면 진짜로 막 절벽에 가서 피를 한번 토해야 되잖아. 그 옛날처럼 피를 토한다고 네. 그러면은 목이 상해서 안 되고요.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그런 방법은 안 되고요. 방음실을 한 이유는 폭포와 어떤 그런 산에서의 그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 방음실을 이용을 했고요. 그거 어떤 느낌입니까? 방음실에 그 방음실을 뚫고 소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한참 하다 보니까 저희 주민들이 네.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소리를 뚫고 나가니까.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옛날에 무슨 목이 상하면 똥물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똥물을 먹었다가 독이 올라서 죽어요. 죽고 예전 얘기인가요? 네, 병원에 가야 되죠. 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올바른 발성법. 발성법으로 계속 연마하는 것이 훌륭한 연습법인 거죠. 하지만 방음벽 연습도 훌륭했다. 그렇죠. 네. 그 방음벽을 뚫고 나가야지. 왜냐면 저희는 서양음악과 달리 단전을 이용한 소리거든요. 뱃소리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마하기에는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제 연습 방법은 좀 달라요. 줄넘기 하면서 연습하고, 잇몸 일으키기 하면서 연습하고, 달리기 하면서 연습하고 합니다. 그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사면에 움직이면서 노래하기 때문에요. 호흡 때문에. 가빠지거나. 네네네. 네. 그게 거의 제 훌- 걸그룹이네요. 네, 제 훈련 연습이에요. 노래해야 되는 네. 걸그룹과 네. 같은. 알겠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세계 연극제에서 모노드라마 대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고 또 국악 영화 94년도에 휘몰이로도 대종상 신인 여우상까지 네. 하셨어요. 연기까지 하신 거예요? 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체코슬로바키아 연극제는 연극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거기 출전을 했고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1인 오페라고 1인 모노드라마인데 판소리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했고요. 영화 휘몰이는 사실은 영화 제작자 이런 분들이 이제 주인공을 찾아다녔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내가 지금 영화 할 그게 아니고 판소리에 아직 전념해야 되는데 예고 강의를 나갈 때니까 안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는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선생님이었어요. 애들이 다 책받침에 제 사진을 갖고 다녔으니까요. 근데 그때 연기를 하고 싶은 아이가 신인 공모에 제 사진까지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안 한다고 하시더니 왜 응모를 했냐? 제가요? 그런데 제가 응모를 했다는 거예요. 아 보니까 그 녀석이 응모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빛내기도 하고 하니까 가서 저기 응모에 응시하라고 하더라고요. 가갖고 2,800대 1에 뽑히면서 이제 영화 희호를 찍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찍고 나서도 무슨 다른 섭외들이 많이 왔는데 네. 아 판소리에 전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거부하고 네. 다시 판소리를 연마했죠. 그러면 이제는 판소리 어느 정도 했으니까 트로트도 됐다면 이제 연기도 다시? 기회가 닿으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될까 몰라요. 제가 소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사실 그 해외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네. 판소리 공연을 들려달라 해갖고 막 헬기 타고 가고 막 그렇게 하는 공연을 하고 싶거든요. 네. 여기저기 빨리빨리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전세기 딱 하나 해갖고 여기서 공연하고 저기서 공연하고 해서 집에 들어올 짬이 없이 네. 공연하는 게 소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소원 이뤄지길 기대를 네. 하겠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또 적벽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남성적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잘한다라는 평가가 많으시더라고요. 즉 에너지가 넘치는 건가? 아마 그게 그런 에너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줄넘기하고 연습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또 뛰면서 연습하고 또 방음실에서 했던 그 에너지 플러스 삼국지 드라마를 한 제가 5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인물 분석하느라고요. 그래서 조조의 모습, 그다음에 저만의 조조의 모습, 제갈공명의 모습을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에너지로 무대에 가면 아무튼 저는 적벽가 할 때는 거의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남자 같아요. 조조, 관우, 다 남성. 장비. 거의 남자잖아요. 그렇죠. 거의 적벽가 공연이 있다. 네. 그러면 거의 저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거의 남성으로 사는 것 그런데 같아요. 적벽가에서는 여성이 나올 수가 없는 네. 네. 그렇군요. 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무엇인가? 즉,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공연이나 책일 수도 있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스승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지만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그 가장 큰 것은 저희 아버지의 반대가 아닌가 싶어요. 법관을 원하셨던. 네, 저희 아버지의 반대. 왜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다른 분들 제 공연을 많이 보셨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 공연을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진짜로요? 네. 네. 늘 저를 질타하시고 왜 그 노래를 하느냐, 공부해라, 판소리를 하지 말고 법관이 되기를 아버지는 원하는데 왜 노래만 하느냐, 너는 배짱이냐 이러셨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포스터를 벽에 다 붙여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공연을 준비했었죠. 아버지를 마지막 아버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근데 일주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에 좀 보여드리고 인정받았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많이 미안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인정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러게요. 부모님이 인정해주는 게 가장 큰 행복인데요. 네. 아유, 근데 우리 생각하면 주책스럽게 우는 게. 이런 것들이 다 노래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이 감동해 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는 그냥
이유 없는 어떤 일들이 없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반대, 그 반대를 이기고자 했던 연습 생활,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 제 노래 속에 이렇게 묻어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동해주고 또 웃고 울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아, 예술가는 모든 게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나를 만든 아버지의 반대. 네, 하지만 또 끝까지 또 네, 응원해 주셨을 거다. 네, 네. 네.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음벽을 뚫을 정도로 연습하시면 네. 아까 목 관리가 중요하다. 네. 목이 아플 때는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올바른 발성법.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네. 올바른 발성법으로 열심히 연마하는 것이 목 관리의 최고다라고 생각해요. 네, 목에 좋은 뭐. 목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요. 사실 저는 술 한 모금도 안 합니다. 아, 술은 아예 안 네, 하시고. 네, 안 합니다. 다행히 제가 그 좋은 목 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체질상 술을 못 해요. 아, 술을 안 받는군요. 네. 네. 카페인 요만큼 들어있어도 이렇게 저한테 반응이 와서 아, 커피나 이런. 네, 그것도 못 먹습니다. 그냥 물만 드셔야겠네요. 네, 네. 호흡으로도 취하거든요. 아, 술 향이나 네, 이런 향으로도. 거. 네, 오, 네. 굉장히 민감하시네. 네. 그래서 돈이 안 들어요. 그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뭐 앞서 잠깐 얘기는 했지만 내가 다른 인생을 산다면 소리꾼 말고 즉 내가 잘했던 거 어차피 이 길에 있을 거야 말고 아예 새롭다. 내 아예 인생이 새롭다. 새롭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래도 아마 예술을 했을 텐데요. 예술을 했을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사업가로도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군요. 보통 이제 한 분야에 오랫동안 하고 네. 지금 명창 이렇게 해서 좀 쌓아놓으면 이제 직업병 아닌 직업병이 네.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아,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제 별명이 걸어다니는 오디오인데요. 네. 틈만 나면 뭐 생각나면 노래하고 있어요. 아. 다른 사람들이 있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도 예를 들어 무슨 도서관, 서점 이런 데도 뭐가 생각나면 노래해요. 아. 순간. 순간. 뭐 이렇게 노래. 그럼 다 일제히 저 쳐다보잖아요. 그 그렇죠. 직업병 아닐까 싶어요. 아, 네. 나도 모르게 노래가 네, 나오네. 나도 모르게. 궁금하네요. 어떤 식으로 하실지 되게 궁금한데 아무튼 그런 직업병이 있다. 근데 직업병 말고 근데 그런 건 있습니까 혹시? 그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 본인이 이제 초등학교 때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 초등학교 애들 중에서 이제 배우러 오거나 우리 애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할 때 사실요, 저는 그거에 희망을 갖는데요. 관객들은 사실 어떤 공연을 준비할 때 관객이 다 찰까 뭐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지만 지금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아이들이요 그 먼 구미에서 매주 저한테 공부를 하러 와요. 근데 힘들어하지 않아요.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판소리 너무 재밌어요. 이럴 때마다 제가 야 정말 저의 그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이 아이들이 있으므로 판소리가 그래도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네. 너는 그 음악이 제일 좋으니? 그러면 저는 선생님 음악이 제일 좋아요. 아니 다른 음악도 많잖아. 춤추고 지금 뭐 유명한 그 아이돌 가수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왜 아니래요. 이 음악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희망을 갖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 여쭤보고 싶었던 건 우리 애가 이런 걸로 좀 희망이 있어 보이는데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알아봐야 됩니까? 얘가 잘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아요. 일단 부모님 입장에서는 직접 그렇죠. 어머니처럼 경기민요를 하셨던 분이라면 얘가 좀 하는데 그런데 그 저한테 오는 그 학생들도 거의 부모님이 그거에 관계 없는 분들이에요. 없는 분들인데 노래를 좋아하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노래를 잘하는 아이다 하면 국악을 한번 시켜보는 것도 그러면
뭐 악기를 먼저 접해봐도 좋고요. 그리고 그 진짜 판소리를 접해봐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봐라.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 중에서 이제 이 국악으로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려서부터도 이제 즐겁게 여기 국악의 길로 가겠다라고 할 때 뭐부터 배워야 되느냐? 보면은 그 초등학교 3학년들도 그러니까 언어를 알기 시작하는 아이들 다 그 국악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아이가 악기가 맞나? 또 성악 부분의 노래, 판소리, 경기민요가 맞나? 시조가 맞나?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건 테스트를 통해서 악기가 맞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또 그 가야금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좀 힘이 손에 힘이 좀 있는 아이들이 좋고 또 해금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이쁜 손이 그 가야금을 하는데도 좋고 손이 좀 길쭉길쭉한 아이들 좀 짧으면 좀 힘들어요. 피아노도 좀 길어야지 뭐 되듯이 네. 그런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또 성악급 같은 부분은 조금 미성에 가까운 아이들도 경기민요급도 어울리는 아이가 있고요. 또 판소리에 그 좀 적극적인 성격의 아이들이 또 판소리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들이 또 어울리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일단 테스트를 통해서 받아보고 내가 이 악기가 맞는가 아니면 성악이 맞는가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그리고 이건 이제 취업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다양한 그 어떤 형태의 직장이 별로 없어요. 국악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갈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떤 지금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숙제거리긴 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강의로 나가고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런 게 또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도 뭐 단체라든가 아니면 일거리라든가 이게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겠죠. 그래서 좀 미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국악을 하는 친구들한테. 네. 보면 이제 앞서 여러 가지 이제 해외 공연도 많이 하셨는데 해외 공연 얘기를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봤을 때 보통 남성과 여성 이거의 반응의 차이도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성이 좀 더 많이 느낄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공연했던 곳의 그 여성 남성들 그리고 특히나 거기는요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인이 더 많았어요. 80% 거의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제 노래를 들으러 적벽가도 거의 줄을 서서 그 티켓을 끊었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느끼는 감정이 똑같아요. 다들 너무 좋아하고요. 저는 이거 제 자랑이 될 텐데, 제 자랑이 될 텐데, 공연을 보고 다 울어요. 울고, 너무 감동스럽고, 제가 추구하는 게 아름다움이잖아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요.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보석 같다. 이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 너무 보석 같은 시간이다. 그래서 저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원이 있다면,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제 노래를 배우고 그래서 그런 교육기관을 좀 만들까 하는 분들 계세요.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국악하는 친구들을 글로 좀 보내고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공연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면 많은 후배들도 글로 보내서 또 교육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그런 무대를 좀 만들어 볼까 해요. 네. 일단 그러면 우리나라 친구들 같은 경우 아까 이제 구미에서도 올라온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동양인이니까 아니면 한국 사람이니까 그 목소리와 느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해외에서도 뭐 K-팝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어린이들도 우리 K-팝 소리 네. 이탈리아 공연도 그렇고 프랑스 공연에도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관심 갖고 또 조금 더 성장한 뭐 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들이 이거 배우고 싶어서 한국어를 조금씩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판소리를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장단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장단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쪽 음악에 관심을 가져서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을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닿으면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우리의 그 국악하는 친구들이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한 1, 2년이 지나면 그런 게 가능한 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러면 직장을 못 갖는 친구들도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새로운 또 직업이 네, 네. 될 수 직업이 있는. 되고. 네.